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하남 시민을 위한 방송 이가 담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뭐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꽉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주 지금 뜨겁습니다. 하남시 24년도죠. 내년도 4월 10일 총선에 집중 조명하는 시간으로서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장님 강병덕 부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강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가 담론의 고정 패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우리 더 경기의 이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 ITV의 이성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우리 이가 담론이죠. 이가는 항상 우리 이영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청문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두렵지 않으세요? 아니 뭐 사실 이렇게 또 귀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일단 뭐 청문회보다는 가볍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뭐 감기 몸살은 다 났습니까? 아직도 이 목소리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갖고요.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강 위원장님이 네.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좀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네. 중앙에서도 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고 예. 지역에서도 많은 일을 굉장히 해온 걸로 보여요. 근데 알게 모르게 숨어서 예. 아주 알차게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은 생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꽤 됐죠? 네, 오래 됐죠. 근데 뭐 정치를 시작한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했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이제 현시 정치에 뛰어들게 된 거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그때 대선 때 하남시 연청 회장을 맡으면서 그 당시에는 좀 절박했죠.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동지들이 모여서 했대 하남시 연청 회장을 제가 맡아서 그때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조용하게 묵묵히 많은 일을 한 거를 알았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최근에 시티 뉴스요. 시티 뉴스에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는데 이영훈 기자님 그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얘기 좀 알려주시죠. 예, 시티 뉴스가 의뢰했고요. 예.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리얼미터에서 11월 10일, 11월 11일 양일간 예. 하남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일단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9.7%, 그리고 현재 하남 지역에서 출마가 예정돼 있는 출마를 준비 중인 그런 인물들로 지지율을 이제는 했는데요. 강병덕 부의장께서 19.2%로 1위, 그리고 이창근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17.4%로 2위, 그리고 최정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7% 순위로 3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하고 싶으면은 중앙선관위 이거 중앙선관위 사이트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선거관리위원회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또 거기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조사 결과를 접한 많은 시민들이 좀 놀랬다, 의외다 하는 논란이 있어요. 그래요? 있는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나는 의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 부의장이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게 2004년도죠.
네, 제 선거를 처음 시작한 게 2004년도 네, 예, 20년 됐습니다. 20년 전부터 정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입 후보도 했었고 네, 그 후로도 꾸준히 알게 모르게 정당 활동을 해오셨고 정치 활동을 해오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가장 큰 약점이 우리 이제 강병덕 부의장 같은 경우 인지도가 약하다. 하는 게 이제 약점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아니라는 게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이고.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저는 의외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고, 쭉쭉 뭐 활동을 알게 모르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활동을 많이 했다. 이게 이제 지금 실증적으로 수치로 나타났다고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드러내놓고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게 숨어서라기보다 그냥 뭐 평소 네. 하던 대로 그냥 평소 꾸준하게 하고 하시는 그래서 거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결같다. 한결같다. 네, 그래갖고 저희 캐치프레이도 한결같은 강병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잠깐 뭐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자료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아니 뭐 보이지 않게 묵묵히 조용하게 모든 걸 다 움직였던 것들이 좀 알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창근 우리 그 국민의힘 위원장하고 예. 최종윤 의원이 좀 많이 당혹스러워했을 거예요 결과를 보고. 뭐좀 어쨌거나 한 사람은 현역 의원이고 예. 한 사람은 현역 지역위원장인데 당협위원장인데 우리 강 부의장한테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뒤졌다는 게 이런 수치가 나타났다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할 텐데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무튼 조금 아까 우리가 뭐 열심히 뭐 했다는 것도 있지만 예.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도 다 열심히 했다고 나름대로는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이거 참 아무튼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고 예. 자, 이건 뭐 더 열심히 하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이 후보자에 대한 집중 탐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또 이제 어려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세게 줘도요? 네. 자, 오늘 알았습니다. 먼저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서울시 편입 문제가 그렇죠.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어쨌든 많은 그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위원장님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지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주시죠. 제가 일단 현수막을 붙였는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서울행 하남열차 운전자는 하남 시민이다. 예. 결국 이제 하남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저작권자는 접니다. 아, 이거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예. 사실은 저한테 이거 저작권료 내야 돼요. 편입 문제? 예, 예. 서울시 편입 예. 문제? 예. 제가 사실 2004년도에 처음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하남시에서 당시 40대 때 처음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제 1공약이 학군 통합이었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하남시가 서부면하고 동부면 두 개 면으로 하남시가 됐잖아요. 예. 저는 서부면 출신이다 보니까 예. 어려서부터 학교도 서울로 가게 됐고 집 전화도 서울이고 예. 근데 동부에 있는 친구들은 다 경기도 전화에 경기 교육청 관할이었었거든요. 네. 저는 강동교육청 관할에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 입후보에 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13만 7천의 하남시가 그린 벨트를 꽉 묶여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데 교육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군 통합으로 해서 강동교육청으로 우리가 가자. 그 당시만 해도 교육청과 교육청의 이간 사업이었어요. 협의만 하면 강동교육청으로 우리가 다 하남시가 가면 그게 8학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8학군으로 강동교육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서울시 편입을 하자. 이 이야기를 20년 전에 얘기했는데 20년 후에 이게 이렇게 다시 큰 이슈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또 이제 어떻게 환경이 좀 바뀌었잖아요. 20년 전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추진이 그 위원장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3만 7천일 때 하남시 제가 주장했던 거 하고 지금 하남시가 33만에서 50만은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지하철도 5호선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3호선, 9호선이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네. 우리가 서울시로 가는 게 이득인지 경기도에 남는 게 이득인지를 네. 면밀히 이거를 시간을 갖고 따진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지. 네. 이게 갑자기 이 총선용 공약성으로 해갖고 갑자기 이렇게 크게 이슈되는 거는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않다. 네. 하지만 이 어차피 불씨는 지펴졌으니까 네. 이제 따져보고 네. 실익이 따르면 이제 저는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 네. 이게 제 일관된 그럼 주장이었습니다.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때 구체적인 그 계획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아니요.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쉽지는 않죠. 예, 이게 왜 그랬냐면 그 행정력 개편을 하려면 우선 정상적으로 한다면 하남 시민들이 찬성을 해야 되고 하남 시의회에서 찬성을 해서 경기도에 가갖고 도의회에 찬성해야 되고 서울은 서울시에서 찬성을 하고 이걸 행안부에 올려가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디 한 군데서 반대를 하면 안 되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입법 발의로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특별법으로 해갖고. 근데 이게 21대 국회가 올 12월 달 되면 그렇죠. 이제 이게 예산 국회 끝나고 나면 올스톱이에요. 네. 이게 내년에 총선 전국으로 가다 보면 더 이상 이게 논의할 수가 없어요. 이건 결국 서울시 편입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지 이게 지금 21대 때 논의할 문제는 아닌데 너무 일찍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뭐 한번 그런 뭐 시장님도 한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장단점을 다 살펴보고 뭐 하는 생각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하남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하기 전에 사실 뭐 이제 요즘에 와서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거나 좀 저 현재 그 정치 현안들을 보게 되면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실망을 좀 많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참 민주당 뭐 했느냐 지금 그런 실망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당으로서 앞으로 또 이제 이 대선 쪽 우리 이제 총선에 준비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좀 실망하게 된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지역 현안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신 거죠? 예, 중앙에 대한 게 아니고 그건 약간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지역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이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실망감, 저는 사실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현재 시장님께서 시정을 1년 이제 한 6개월 좀 넘어가서 2년 가까이 이제 돼 가시는데 정말 본받을 많아요. 바지런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뭔가 의욕적으로 하남 시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점은 저도 굉장히 찬성하고 도와 나가야 될 부분이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반면에 사실은 이현재 시장님이 되셔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인사 문제였었거든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두 자리 있잖아요. 도시공사 사장하고 문화재단 대표. 근데 그 두 분이 다 사실은 문제가 됐었어요. 최철교 사장님은 이제 음주 운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영구 대표는 사실은 이제 공금 유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중도 하차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오면서 보면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요번에 최근에 우리가 공연을 하려다가 사실은 또 경량장에서 또 사고가 또 있었고요. 유진수 공연. 유진수 그 공연회 때. 그리고 저 우리 가스 충전소 요번에 인허가건에 대해서 어쨌든 공무원이 이제 5명이 지금 징계를 받고 그 뒤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좀 연루되어 있다 이런 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도의원. 뭐 꼭 집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도의원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적에 많은 제 민주당을 지지하시고 좋아하셨던 당원들이 니네 민주당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도와줄 건 도와주되 목소리 낼 땐 제대로 내라. 그렇죠. 니네 뭐 현수막 한 번은 제대로 걸었냐, 성명서 한 번 제대로 발표했냐. 이런 거에 대한 따끔한 지적을 좀 많이 받아서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요. 정말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원, 그리고 하남 시민 여러분께 민주당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일단은 한데 처절한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좀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는 사실 이제 그게 지역위원회 이제 그 지금 최종윤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잘못하면 뭐 또 분란이다 서로 내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은 좀 목소리 자제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할 이야기 다 하겠다. 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와드릴 거는 분명히 도와드리고 하남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하고 그게 건전한 하남시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새가 양 날개로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균형이 맞고 밸런스가 맞아야지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협치도 좋고 다 좋지만 또 상대 입장에서의 목소리 낼 거 안 내고 있으면은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같이 협치할 때는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견제할 땐 견제하고 비판할 땐 비판하고 해야지 건전한 사회가 형성이 되고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저도 좀 민주당 답답했고 민주당 처절히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긴 맞아요.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잘하는 거는 협조해주고 그게 여태까지 쭉 흘러오면서 항상 똑같은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호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정책적인 문제, 인사 문제 같은 것들은 지난 그 정권이 아니죠. 하남시를 볼 때 그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상부라든가 중앙당 쪽이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도와줄 거는 이거는 하남을 위해서 돕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전직 의원으로서 완전히 날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사실 경험상 그때 이영준 의원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 이영준 의원하고 또 그 한 분의 여성 뭐 박모 의원님이 계셨죠. 두 분이 김상호 시장을 엄청나게 견제하면서 사실은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줬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견제라기보다는 합리적인 비판. 뭐 꼭 합리적이라고 저는 다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건전한 비판을 많이 해주셔서 하남 시정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돼 나가지 않았나. 맞죠.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이 패널 분님들의 말씀대로 민주당이 이제 역할 못한다 이런 게 제대로 된 목소리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따끔한 충고를 받아드리고요. 앞으로 하나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할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런 역할을 좀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 정 부의장 원래 하남 토박이시죠? 정 부회장이나 강 부회장이고요. 죄송합니다. 성을 잠깐 생각을 했더니 아무래도 저보다 다른 누군가를 또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남시 초이동이 고향이고요. 초이동에서 저희가 시제를 14대 조상님서부터 지나니까 한 400년 정도 하남에 온 게 얼추 400년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오래된 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만큼 또 하남 사랑, 하남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 토박이로서 또 정치 경력도 일천한 건 아니니까 하남 지역 발전 또 하남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시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보시고 느낀 것도 많고 내가 뭐 현역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야, 이거 뭐 굉장히 또 난해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남이 13만 7천에서 지금 33만으로 2배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하남은 급성장을 했어요. 이제 하남이 개발 위주로 갈 게 아니라 정말 하남에 이제 부족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또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냐면 대나무도 똑바로 올라가기 위해선 중간에 매듭이라는 게 항상 마디가 있죠. 예, 마디가 있어야 또 다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짧은 시간 내에 너무 성장 위주로 좀 와서 지금은 이제 좀 매듭을 좀 마디를 좀 만드는 좀 시간을 좀 갖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지금 원도심 주민들하고 네. 하남시 지역 간에 불균형이 생겨버렸어요. 네. 네? 네. 그게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특히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면 신장동, 맞습니다. 덕풍동은 네, 더 네, 심화될 맞습니다.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들을 좀 요즘 공부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더 이야기 드릴 기회가 많겠지만 네. 예, 원도심에 대한 발전 없이 하나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착은 역시 대단하시군요. 예. 자, 이거 뭐 오늘 이러다면 밤을 샐 것 같아가지고 네.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세죠. 밤 샐까요? 아,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제 뭐 이제 출사표를 한번 던졌다고 할까요? 예. 뭐 하는데 아직 정식 뭐 정식으로 아니지만 일단은 예, 아직 뭐 출마를 뭐 선언하거나 뭐 그래 본 적은 아직 아니죠. 아직 시간이 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자리에 와 네. 있으니까 그래도 뭐 본인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PR 한번 하세요. 아니, 그 전에 피아를 네. 하기 전에 예. 이런 이제 그 여론조사 수치가 이제 출마하라고 아마 힘을 아니면 네. 이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치를 보시고 1위를 한 수치를 보시고 예. 좀 느끼신 게 있어요? 생각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네, 했더라든가. 있죠. 예, 있습니다. 느낀 게 좀 많았고요. 실제로 저도 제가 1등 하리라고는 솔직히 이제 생각 못 했었고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해왔으니까 나오겠지만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걸로 봤을 적에는 제가 이 로데이터를 잠깐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남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라 라는 어떤 무언의 그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받들고 제가 해나가야 될 일이 또 무엇인지 예, 더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또 우리 민주당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네.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특정 그 시군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법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예. 지금 이제 김포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 예, 저 우리 원도심하고 이제 신도심 이제 불균형 차가 심하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입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구상을 혹시 하실 만한 게 있는지 이거 참 오늘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런 부분은 예. 근데 연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3년 됐죠? 4년 아니고 지난번 이제 최종윤 국회의원하고 경선에서 졌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1호 법안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LH의 이익금에 대한 환수, 네? 일정 부분 환수시키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교산 우리가 미사, 신도시 그리고 감일, 위례 들어오면서 LH가 뭐 이야기는 6조 이상을 벌어갔다 뭐 이런 설들이 있잖아요. 정확한 근거는 아직 모르겠으나 예. 근데 비단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도시가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 그리고 같이 인접한 동네들이 다 이렇게 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LH가 반드시 이익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환수 그 지역에다가 도네이션하는 환수법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갖고 이 원도심이나 이런 데 부족한 시설들 채워나가는 재원으로 좀 쓰는데 모든 게 돈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네. 이거 1호 법안으로 제가 잘 돼서 내년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건 꼭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원도심은요 진짜 보면은 심각해요. 저도 이제 가끔 네. 골목을 다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집 1, 2층이 이렇게 이제 보통 가옥이 있는데 1층하고 2층에 세를 줘가지고 들어가는 출입문을 하나 가지고 쓰기가 곤란하니까 벽 옆에다가 계단을 달아매가지고 2층을 세를 줘서 별도 출입구를 만들어놔서 계단이 막 벽 옆에 매달려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위태하죠. 하고 뭐 보기조차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도심 저거 빨리 좀 재개발, 재건축, 뭐 도시재생 사업 해야 되는데 지금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금 깊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요. 이야기를 하면 알짜배기는 그게 나중에 지금 선고 사실은 이제 이 전력이 노출되는 건데 그래요. 원도심에 대해서는 예, 정부에서도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저거 해서 가자를 했잖아요. 네, 등에 맞춰서 제가 원도심에 대한 획기적인 앞으로 발전 방향 그리고 같이 가야 될 것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편에서 나오겠네요. 예, 그럼요. 자, 네. 뭐 오늘 뭐 이 시간이 많이 좀 흘렀는데 말이죠. 이거 뭐 이러다 밤을 샐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 앞으로 또 기회가 또 있겠죠. 뭐 많은 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강병덕 부의장님을 모시고 짤막한 어떤 그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4월 10일 날 우리 유권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대표를 뽑을 때 우리가 그 대표의 어떤 인격적인 면이나 능력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을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유권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나네요. 군자는 정의의 길을 가고 있고 소인은 이익의 길을 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공자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유권자도 과연 우리 대표가 정말 두벅두벅 정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한 길을 가는 거냐로 판단해서 유권자가 판단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